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의류 촬영에 대해서 영상을 좀 제작해 볼 텐데요.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처음 영상 올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의류 촬영에 대한 그 영상이 좀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준비를 해 봤고요. 의류 촬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수 있는 우선 옷걸이 컷과 그 다음에 바닥에 내려놓고 찍는 바닥 컷,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의류 사진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을 처음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의류 사진 하면은 사실 패션 사진에 속하는 사진이 될 테고요. 또 패션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는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류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옷이 잘 보이도록 하는 촬영이 될 테고요. 그래도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옷 자체가 잘 보이는 사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옷의 어떤 스타일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고, 사실 모델이 입고 촬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옷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는 사진으로 표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옷 자체를 좀 정확히 보여주는 옷의 디테일이라든가 옷의 원단의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옷 안에 있는 뭐 주머니의 어떤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제품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류를 촬영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땐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에게 이제 착장을 시켜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옷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 입었을 때 그 형태나 모양이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모델이 입었을 때 그 옷의 모양이라든가 혹은 이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모델 촬영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만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또 뭐 모델을 섭외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모델과 뭐 일정을 맞춰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일들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은 뭐냐면 모델 사람이 직접 옷을 입고 뭐 또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야기를 하며 옆에서 뭐 포즈를 취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의외로 똑같은 양의 옷을 찍는다고 봤을 때 촬영 시간이 생각보다 이게 짧을 수가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마네킹에다가 입혀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네킹에다가 입혀서 촬영하는 거는 옷이 딱 이렇게 사진 자체가 공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딱딱딱 옷만 변해서 나오는 뭐 이런 좀 깔끔한 그리고 좀 통일성 있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마네킹에다가 옷을 뭐 입히고 벗기는 과정이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뭐 자칫 잘못하다가 옷이 손상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은 사이즈의 옷인데 어떤 옷은 마네킹에 맞기도 하고 어떤 옷은 마네킹에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네킹 촬영 같은 경우는 아주 획일화된 어떤 스타일의 옷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잠깐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옷을 이제 옷걸이에다 걸고 벽면에 세워놓고 촬영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또 이 스타일에서 옷이 잘 어울리는 옷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옷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힘없이 축 처지는 옷 같은 경우는 옷걸이에 잘못 걸었다가 옷의 모양이 전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옷걸이 자체가 좀 이뻐야 되는데 그 옷걸이를 고르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또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걸이 컷을 촬영하실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그 옷과 가장 좀 잘 어울릴 만한 스타일의 옷걸이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또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옷을 바닥에다 이제 놓고 촬영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닥에다 놨을 때 옷의 모양이 전혀 이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촬영할 옷을 촬영 전에 미리 바닥에도 좀 잡아놓고 세팅을 해보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바닥 컷이 어울릴 것인지 혹은 옷걸이 컷이 어울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계획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의류 촬영을 하다 보면 그 모델 촬영과 그 다음에 이제 옷 제품 촬영을 한 공간에서 혹은 이제 바로 옆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촬영 순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통은 제품 사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제품 사진 촬영이 된 걸 모델이 입고 찍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하게 될 경우 모델이 이제 옷을 입고 벗는 과정에서 다시 옷을 다려야 되거나 이를 이제 2번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제품 사진 촬영을 먼저 끝낸 이후에 그 옷을 모델이 입고 찍는 쪽으로 가시면 훨씬 더 일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2가지 방법으로 촬영을 해 볼 겁니다. 하나는 이제 옷걸이에 걸고 촬영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닥에 놓고 촬영하는 사진을 촬영을 해 볼 거고요. 간혹 이제 옷에 따라서 옷걸이에 거는 것도 괜찮고 바닥에 놓고 찍는 것도 괜찮은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옷에 따라서 옷걸이에 걸어야만 이쁘고 바닥에 놨을 땐 이쁘지 않거나 반대의 경우 바닥에 펼쳐놨을 때만 이쁘고 옷걸이에 걸어놨을 때는 이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내 옷을 찍기 위해서 이미지 샘플링 작업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내 옷과 어울리지 않는데 옷걸이 컷이 이쁘다고 해서 옷걸이 컷에 대한 샘플링만 한다든지, 내 옷과 어울리지 않는데 바닥 컷이 이쁘다고 해서 바닥 컷이 이쁘게 나온 사진만 준비해 놨을 경우에 분명히 똑같이 촬영을 했는데 옷이 전혀 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게 이쁜 상황으로 나올 수 있는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마네킹에다가 입혀서 촬영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혼자서 하시는 경우에 정말 힘듭니다. 마네킹에다 옷을 입고 벗기는 과정 자체가 워낙 힘듭니다. 그리고 모델 컷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고 싶은데요. 룩북 촬영을 이제 모델로 하게 되면 옷을 보여주기가 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내용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오늘 한 번에 담을 수는 없고 다시 한번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옷 다리는 거 뭐 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스팀 다리미로 활용해서 다리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 다리실 때는 옷을 촬영 전에 한 2시간 정도 전에 미리 좀 다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스팀 다리미에 있는 이 물기가 옷에서 이제 다 마르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마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 있게 좀 옷을 시간을 두고 다려 놓으시고요. 뭐 다리는 과정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옷걸이에 걸고 주름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살살살살 문질러서 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끝나면 다음 옷도, 사실 이제 옷걸이 이렇게 스팀 다리미로 다린다고 해서 옷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쫙 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를 좀 감안하셔서 다리셔야 됩니다. 네, 이제 옷을 이제 다 다리고 나시면 이제 먼지를 좀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박스 테이프이나 스카치 테이프를 두꺼운 걸 이렇게 이제 반대로 말아서 제거를 해줍니다. 묻어 있는 이제 먼지들이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시면 상당히 잘 제거가 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옷에 컬러가 좀 진하고 센 경우는 반드시 제거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먼지가 나중에 이제 상당히 눈에 지저분하게 띄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새 옷이라고 해서 이런 먼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제거들은 상당히 좀 신경 써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옷 정리할 때 이게 좀 마지막 단계인데, 새 옷들 같은 경우가 특히 이렇게
옷의 그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실밥들이 삐져나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진 촬영할 때 잘 안 보였다가 나중에 이제 보정할 때 눈에 띄어서 후작업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거나 까다로울 수 있어서 우선 이제 옷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눈에 보인다면 가위로 미리 좀 제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옷걸이 컷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옷걸이를 3가지 정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옷걸이 선택이 생각보다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거 이렇게 3종류 보면 이 옷걸이 폭의 두께가 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두께만큼 그 옷의 볼륨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촬영하려는 옷이 좀 볼륨감이 필요한 옷인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옷인지 판단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께가 상당히 얇은 옷걸이를 써서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조금 중간 정도 약간의 두께감이 있는 처음 거랑 큰 차이는 없는데 뭐 이런 정도의 볼륨감이 좀 느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가장 두께가 있는 옷걸이를 썼을 때는 지금 정도의 좀 볼륨감이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사람들마다 보는 입장이나 생각하는 관점 혹은 옷을 보여주고 싶은 컨셉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께감에 따라서 옷의 좀 모양이 제품 사진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를 생각하셔서 어울리는 것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혹 이렇게 이제 뭐 브랜드 제품들을 찍다 보면 이 브랜드 로고와 같은 로고가 적혀 있는 옷걸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촬영 의뢰를 받으시면 한번 업체에 물어보시고 이 브랜드 로고가 있는 옷걸이가 있다. 근데 그 모양이 좀 괜찮다 하면 그걸 촬영에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이제 조명 세팅이 끝났는데요. 조명은 총 3등을 썼습니다. 뒤에 백라이트 2등, 그리고 이제 메인 라이트 1등, 이렇게 이제 3등을 썼고요. 백라이트에는 제가 이제 갓을 달아뒀고요. 리플렉터를 달아뒀고, 그 다음에 메인 라이트에는 소프트박스를 달아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이렇게 이제 옷걸이에 해서 이제 시스탠드 암을 이용해서 공중에 띄워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조명이 이제 이쪽 좌측, 우측에 이제 거의 제품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각도로 2개를 놨고요. 그럼 이제 백라이트가 이제 이쪽 벽을 화이트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거리, 백과 제품과의 거리는 최소 1m 혹은 1.5m에서 한 2m 정도까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백라이트가 제품보다 앞에 있으면 이 빛의 영향이 제품에 타고 들어오거나 혹은 이제 이 빛에서 이 옆 라인이 경계선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확실히 제품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보시면 제품과 이 메인 조명 사이의 거리는 대략 한 1.5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공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메인 조명을 조금 더 뒤로 물리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조명이 사실 너무 가까워지면 빛이 닿는 부분과 좀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한 콘트라스트가 상당히 강해지기 때문에 거리는 좀 충분히 여유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조명의 광량인데요. 백라이트 2개는 지금 7.0으로 그 수치를 잡았고요. 메인 라이트는 9.0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스탑 정도 타이 나서 8.0 정도로 잡게 되는데 왜 9.0으로 놨냐면 이거 지금 촬영하려는 제품이 아주 진한 블랙이다 보니까 8.0으로 놨을 때 상당히 어둡게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광량을 한 스탑 정도 더 높여놨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밝은 톤이나 아니면 약간 중간 톤 정도의
제품을 촬영한다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8.0으로 놓고 테스트 촬영을 하신 이후에 광량을 좀 조절하셔서 밝기를 맞추시면 좋습니다. 이제 바닥 세팅을 좀 해볼 텐데요. 아마 이렇게 이제 많이 세팅하실 거예요. 바닥에 이제 이렇게 흰색 판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옷을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올려놓고 촬영을 하실 텐데, 이렇게 되면은 뭐 잘못된 세팅은 아닌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바닥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촬영하실 때 카메라 앵글면과 이 바닥면이 수평을 이루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가거나 혹은 이렇게 앵글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상태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 촬영이 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이 뒷부분을 촬영하기 편한 각도로 최대한 높이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들어 올려야 되느냐 보면 보통 옷이 흘러내리지 않는 정도까지 들어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른 걸로 고정하진 않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꼬마 의자로 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벽돌을 2장 세워서 고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셔도 좋고, 사용 가능한 어떤 걸로 이렇게 이제 높이를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 세팅을 한번 해 볼 텐데요. 네, 조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세 등을 쓸 거예요. 제 기준에서 우측이 한 등, 똑같은 각도와 똑같은 이제 거리 정도를 두고 좌측이 한 등. 그래서 이제 좌우에 조명 비율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반역광, 제가 이제 촬영할 위치에서 봤을 때 반역광으로 조명을 하나 준 이유는 뭐냐면 사진이 간혹 좀 너무 밋밋하게 나올 수 있어서 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이렇게 3개를 설치하게 되면 각 조명의 광량은 모두 7로 맞췄어요. 3개 다. 그래서 어떤 게 메인 라이트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3개 조명 자체가 세팅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하이라이트 만들어 주시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 등을 꺼 주시고 2등만 갖고 촬영을 해도 충분히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아래쪽에다 반사판 하나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대부분의 세팅이 맞춰졌고요. 하나만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고 싶은 게, 의류 촬영하실 때 카메라 면이 이제 보통 기울어진 각도가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같이 기울어져서 이게 수평이 돼야 옷이 왜곡 없이 잘 촬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대한 제가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고도 수평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단을 싸서 높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촬영하실 때 잘 보시면 이 카메라 렌즈 면과 바닥면이 최대한 이제 수평이 되게 촬영을 할 겁니다. 조명을 세팅해 보고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수평을 이루도록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이제 디테일 컷은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촬영을 마쳤고요. 제가 두 번째로
이 뒤에서 백에서 주는 반역광 라이트 하나를 빼고 좀 부드럽게도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고 나는 이게 좋은데 이번 제품 컨셉엔 이게 맞는데 하셔서 거기에 맞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지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촬영을 하고 보니까 뒤에 라이트를 주지 않고 촬영한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훨씬 좀 깔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지금 보여드린 내용으로 촬영을 하시면 지금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결과물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하셔서 의류 촬영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드리면 내가 촬영할 옷과 가장 컨셉에 맞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셔서 최고의 결과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촬영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래? 네. 거기까지 갈까? 네. 여러분들 이거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좀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제가 만들어내는 영상물들을 좀 더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